빅네트. 그렇죠. A를 찍고 내려오고 있죠. 지금 요거는. 이 녀석이 가능성으로 봤을 때 이전 고점 부에서 지지 형태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돼야 된다고? 엉덩장 무겁게 안착을. 그러면 안착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종가로서 버텨내면서 지지를 하게 되면 이런 데서 오버슈팅 이후에 눌림목 자리로 보고 한번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정도 당위권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올렸어요. 40%를 올리고 10%를 눌렀으면 100분율로 봤을 때 25%를 누르고 75%를 올렸다는 얘기예요. 가능성으로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V라인을 좋아하죠. 눌림목 자리를 좋아하고. 근데 이건 오버슈팅 이후에 전고점 대비 지지가 나오면서 횡보장에서 엉덩장 무겁게 15일선 정도 횡보장으로서 버텨준다. 그러면 그때 한번 손절 잡고 한번 맥점을 잡아볼 수 있겠죠. 반면 여기에서 이게 추세 전향장으로 여기서 바로 치고 올라가는 방향이 생기는데 한 5일선 이내에서 이 녀석이 5,000원을 뚫어주고 있는데 딱 쳐다봤을 때 힘이 좋다. 그럼 단기 돌파형에서 연장선상으로 보고 돌파 매매로 한번 잡아볼 수 있겠죠. 양면성을 항상 가지고 맥점을 잡아야 돼요. 근데 떨어지는 나락세에서 눌림목을 잡을 때 이런 구간에서 뭐 눌림을 잡고 잡았는데 뭐 안 되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실패하죠. 못 올라가고 치고 빠지죠. 그러면 전에 있었던 저점부에서 손절을 쳐야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이런 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잡았어요. 종가를 때려서 힘 좋잖아. 돌파를 때려가지고 외봉 센 거에서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장 시작하자마자 3% 정도를 이탈해버린다. 이탈해버리면서 장이 시작하고 종가가 형성된다. 자르라고. 이 구간만 보더라도 제대로 된 돌파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돌파를 하려고 그래도 정정당당 코리아 수렴되고 나서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를 때리는 것도 여기에서 돌파를 때린 사람하고 여기에서 돌파를 때린 사람은 달라요. 이 사람은 튄 거 보고 나서 욕심이 나가서 쫓아가는 추격 매수인 거고 이 녀석의 제대로 된 돌파 자리는 이 자리인 겁니다. 이 자리. 오케이? 그리고 이제 돌파를 할 경우들은 상단선을 터치하게 되는 경우 장기 평선은 장기 매집이 있어야 되니까 좀 단권에서 안 그럴 수도 있는데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돌파하는 경우는 거의 웬만하면 구름대는 이기고 있을 겁니다. 뭐 추세 하방을 쭉 빼다가 단기 급등 차트로 살짝 반전시키고 있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횡보장이 나오고 나서 상단 돌파를 하려고 그러면 뚫어내고 있는 라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돌파 맥점을 볼 경우들은 저 같은 경우 추세가 살아있고 산 하나를 보여주고 두 번째 뚫어올리는 비타민 라인을 공략점으로 잡는데 돌파를 때리려고 그러면 이런 데서 돌파가 나오긴 하죠. 여기서 돌파가 나오고 이건 돌파 나오고 나서 눌림목 자리로 잡아야지 가능한 거고 웬만하면 돌파를 때릴 때는 두 번째 산, 세 번째 산 박스권 형성하고 있다가 치고 올라가는 자리가 좋아요. 그거 역시도 이제 돌다리를 두드려 보는 관점이죠. 왜 이렇게 리딩을 하거나 많이 얘기를 하게 됐냐면 이렇게 매매를 하게 되면 웬만하면 추세선에서 꺾이지 않는 맥점을 잡게 됩니다. 들어 올렸다는 거죠. 큰 그림에서. 어떻게 보면 수익권에서 빨간 부분이 많이 보일 수 있는 좀 안정적인 구간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그걸 조금만 착각해서 돌파를 잘못 때리게 되면 급등자리에서 쫓아가면서 그냥 돌파라고 이름 붙여버리는 개인 매매자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위험 리스크는 있다. 잘 보세요. 수렴 구간에서 돌파 자리 그리고 수익 구간 여기서 이게 수렴이거든요. 돌파 자리에서 돌파를 했는데 실패하고 꺾였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서 또 수렴이 나오고 돌파 자리에서 상단선 물려 들어가면서 쭉 타고 올라가죠. 신화 인터텍 같은 경우가 제가 그 당시 때 돌파를 때렸었던 이게 이제 VIP 리딩 종목이었는데 4월 5일 맥점인데 이거는 큰 라인의 지지 저항도 봤어요. 그러니까 고를 파고 저점 라인이라고 판단했었던 요 라인들을 보고 제가 그 당시 때 읽었을 때 이 녀석이 저점인데 힘이 굉장히 좋았어요. 종목들을 여러분들도 필터링하고 찾아보시면 단기권에서 거래량도 좋고 적당한 거래대금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거를 잘 찾는 사람이 뭐 맥점을 잘 잡는 게 되겠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활용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요거는 신호하고 색동을 보고 들어갔네요. 큰 그림을 보고 들어갔어요. 이런 큰 저항 라인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여기에서 4월 5일날 제가 치는 스타일보다는 조금 더 높은 자리에서 쳤어요. 돌파를 때렸죠. 근데 이 가서 이렇고 지금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매집을 했는데 이 구간에서 매집을 했다고 하더라도 큰 그림에서 이거 빠져도 아무것도 아니야. 워낙 크게 보니까. 그리고 돌파를 때리는데 이거는 그때 당일봉에서 호가창의 흐름과 여러가지 전조 증상들이
굉장히 강한 힘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큰 힌트를 드리자면. 그리고 수렴도가 좋았고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 이제 여기서 이제 진짜 대권 도전 자리거든요. 2017년도 거의 2년 동안 하방을 보이고 30일 정도 됐겠네요. 매매일수록. 30일 만에 2년치의 단기 급등력을 다 잡아먹어버리죠. 스타일이 보면 큰 라인에서 단기 급등시킬 때 힘 자체가 어마어마했어요. 이걸 안 보죠, 여러분들은. 더 큰 그림. 요것도 뭐 해본 사람들은 뭐 먹겠지만 또 못 해본 사람들은 못 먹겠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잡자마자 수익 나오고 나서 한 번도 파란색을 보여주지 않고 계속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가는 놈 제대로 만나면 계속 갑니다. 예전에 뭐 YMC 같은 경우는 잡아서 한 번도 파란색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게 900%까지 갔었던 제 종목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생겨요. 하다 보면. 그 다음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저 정도 급등을 시키고 나면 어디서 이걸 어떻게 요리하지? 이거 역시 마찬가지 멘탈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안 흔들릴 수가 있어요. 적당히 들어갔으면. 토탈 투자금 대비 3% 정도 들어갔으면 안 털립니다. 그냥 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 많이 올라갔네. 든든하게 한번 지켜보는 거지 뭐. 마음을 편안하게 냅다 그래! 이런 것도 올라가는 말세 속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저항선을 주면서 가죠. 저항 라인을. 제가 잡을 수 있는 상방 매매 라인은 이쪽이에요. 이쪽. 저는 이런 거 잡아가지고 이렇게 안 보냅니다. 똑같은 맥점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이 종목을 스윙 관점에서 돌파로 잘 하진 않아요. 이 고점에서. 현재점은 삼각 수렴이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또 이 지지선 보고 고점을 조금 이겨내고 있고 여기에서 이거를 뚫고 신고가 영역으로 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고점에서 횡보장이 나왔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주가를 방어하고 누군가가 케어하는 라인에서 들어간다고. 이 녀석이 고점 이 정도 나왔으면 빠져야 되는데 누군가는 이 녀석이 못 빠지게 그 물량을 소화시켜주고 관리해주기 시작합니다. 관리 케어를 받고 있다. 그러면 관리 케어 받고 있는 부분에서 이런 데서 이전 저점 대비 터치하고 반등하는 이런 구간들을 노리는 거죠. 근데 지금 중턱이 나오고 당장 이제 전고를 맞고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어주는 돌파로 뭐 조금 일찍 들어가 볼 수도 있긴 한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유추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 이 안에서 보는 거지 여기에서 더 뚫어내고 더 간다는 일단 캔들이 범위 안에 없잖아요. 과거 흔적으로 봤을 때. 그쵸? 요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만약에 여기에서 잡아가지고 이게 올라가서 오버슈팅을 보여준다. 그러면 땡큐죠. 이건 뭐라고? 보너스 매매죠. 보너스를 챙겨야 되는 거지 보너스에서 리스크를 가지고 매매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제 이론은.